안녕하세요. 올해 강원 지역 생물 과목으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4년을 휴학 없이 다녔고 졸업연도에 초수 시험을 봤으나 그때는 떨어졌고 그리고 졸업 후에 1년 동안 공부해서 재수로 붙어서 이번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범식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은데 과학정보 카페에서 전공학 정보를 찾다가 신범식 교수님 모의고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헷갈려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은 문제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신범식 교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뒤로 학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러면은 그 전에 봤었던 그 문제가 좋았으니까 신범식 교수님과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범식 교수님에 대한 장점은 개념을 차분하게 짚어주어서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었던 약간 착각한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장점이고요. 또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짚어주셔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1차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풀고 그것 중에서 틀린 것에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는 것을 선호해요. 따라서 개념을 반복하기보다는 문제를 반복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내용학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월달까지는 일단 캠벨 생물학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총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은 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5월달까지 그 캠벨 생물학을 다 한 다음에는 8월달까지는 그 강론이랑 기출 위주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재수로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론과 기출 위주 공부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이 붙은 그 재수하는 연도 그 전에 그 초수 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했었던 것들 다시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론과 기출 위주의 공부가 제대로 좀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약간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예비 공고가 났는데 원하는 지역의 TO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합격해야 겠다. 지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학원을 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범식 교수님 학원에 딱 들어가서 기출 공부랑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제가 틀렸거나 모르는 요소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용학에 대한 거고요. 교육학이랑 전공교육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자면 교육학은 제가 좀 자신이 있었어서 좀 10월 달부터 좀 늦게 준비를 했는데요. 모의고사 강의를 따라가면서 내용을 좀 재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외로 예전에 그 과거에 선다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풀어보는 것도 좀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학은 저희 학교에서 좀 잘 해준 편이라서 그것들 좀 따라가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교육학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정말 잘 챙겨줬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여러 자료들과 전공책을 토대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점점 어려워질 테니 아마 면밀히 살펴봐야지 좀 고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공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해라. 그리고 쉴 땐 쉬어라가 제 공부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단 쉴 시간을 정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책상에 앉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효율은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지 저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임용은 1년 동안 이렇게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음과 보상심리를 좀 적당히 달래면서 공부를 해야지 효율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쉴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쉴 시간 이외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라. 이것이 제 꿀팁입니다. 저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딱 한 장 이렇게 넘길지언정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쉬다 보면은 저 자신이 해이해지고 뭔가 더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꾸준히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준비에 대해서는 저는 스터디는 거의 안 했고요. 면접만 다른 과목 동기 한 명과 이렇게 서로 질문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대신에 저는 현역 교사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이 했던 것도 막 이렇게 참고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할 때의 유의점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면은 또 장점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색채를 좀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좀 모방한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드는 그런 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색채를 뽐내기보다는 좀 붙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웬만하면 스터디 하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스터디를 해야지 또 혼자서 하면 좀 귀찮으니까 내일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스터디를 하면은 최소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하게 되니까 귀찮고 좀 넘기게 되는 그런 거는 적은 것 같아요. 2차도 마찬가지로 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께 한마디만 하자면은 시험을 보시거나 좀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것들은 대체로 모두가 몰라요. 이게 생명이 너무 범위가 큰 거다 보니까 좀 한두 개 정도는 아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적어내고 아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거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이 나오면은 오히려 임용해서 이것을 모르는 것보다 지금 모르고 틀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멘탈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임용은 1년 동안 이렇게 길게 준비하는 마라톤이니까 그런 멘탈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좀 공부를 좀 대충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됐으면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